안녕하세요. 지지사회적협동조합의 김광현 이사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현장 실사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시고 나면 실사를 나오기 전에 바로 조정위원회에서 이제 현장 실사를 하겠다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십니다. 여기 이제 안내문은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 실사 안내문 해서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안내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건을 접수하신 분만 받는 건 아니고요. 피신청인인 대상자, 그러니까 시공사라든가 건축주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장에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받게 되는지 이제 좀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한 장 한 장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현장 실사 안내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실사 안내, 현장 실사는 당사자 의견 청취, 그러니까 뭐 하소연을 얘기하시는 것도 의견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얘기하시는 것도 되겠죠. 사실 조사 검사를 위한 것입니다. 신청하신 사건은 당사자 주장, 제출된 관련 자료, 그다음에 현장 실사, 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하여 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실사를 받게 되면 그 실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뭐 법률 자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국토부 위원장들이 있죠. 이분들이 한날에 모이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날짜가 매달 뭐 정해져 있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는 아마 미정이에요. 대략적으로 뭐 2, 3주에 한 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길게는 더 이상 걸리는 곳도 많이 있고요. 자, 하자 여부 판정은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조사관은 하자 여부를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조사관들이 이제 방문했을 때 이분들이 물론 이제 공학 박사님이라든가 건축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죠? 현장 실사 유의사항, 좀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당사자와 제3자, 뭐 진단업체라든가 동대표 등은 참석할 수 없으며 조사관의 절차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는 동행을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현장에서 조사관이 동행해도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데 통상적으로는 대부분 동의해 주십니다. 관계자가 전혀 없는 사람이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주택관리업체라든가 저희 같이 이제 보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라든가 이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자, 원활한 현장 실사 진행을 위하여 녹취, 녹화, 사진 촬영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휴대폰, 녹음기 등은 전자기기 사용을 금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이 또한 뭐 사실상 무용지물인 이야기죠. 뭐 상대방 시공사도 녹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원활한 현장 실사를 위하여 당사자는 반려동물을 미리 다른 곳에 이동시켜 달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할 때 보면 집안에 이제 요즘 애견이라든가 이제 애완으로 고양이도 기르시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소란, 비협조 등의 사유로 현장 실사 곤란한 경우에는 실사를 거부하는 경우, 반려동물에 관한 요청사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제 법령에 따라서 해당 사건은 기각될 수 있으니까 잘 따라달라는 겁니다.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졌어요, 요즘은. 왜냐면 이제 반려동물 집이 많으니까 별다른 큰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업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하자 진단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해라. 이거는 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얘기인데 말을 풀어보면 뭐냐면
이제 뭐 협의를 하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재 역할을 해주시는 역할을 국토부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때 이제 뭐 어떤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진단 업체를 통해 가지고 각자 비용 부담해서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자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 기관에 하자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지금 뭐 수만 건 하자 판정을 받으면서 봤을 때 국토부에서 뭐 이거는 잘 모르겠다, 이거는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만 좀 더 증거가 현장에서 이제 실사한 날 부족했던 점을 요청해 가지고 좀 달라고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만 잘 해주셔도 뭐 별다른 추가적인 어떤 이렇게 감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별로 없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보면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신청인이 누구고 비신청인이 이제 누구니까 요거를 각각 이제 송달을 할 테니까 이제 받으라 이 얘기니까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담당자 연락처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사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언쟁이 높아져 가지고 많이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제일 좀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입주자 편을 들고 또 뭐 시공사 편을 들고 이런 게 아니라 중간에서 생각해 보면 서로 언쟁을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각자 주장할 부분을 시사 때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건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심사 사건을 접수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건 번호 몇 호부터 몇 호까지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할 거다라는 거고 공동주택관리법상 이제 사실조사를 이제 실시한다라는 걸 안내를 하는 거고 일시와 장소 참석자는 누가 참석하고 준비해야 될 사항은 뭐다 담당 조사관은 누구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비협조할 경우에는 이제 기각된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비협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또 비협조를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시간상 문제인데 왜냐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요 사건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딜레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업체에 맡기기도 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좀 여유적으로 국토부 조사관님들이 좀 잘해주시는 편이라서요. 뭐 한 주, 두 주, 세 주, 뭐 네 주까지도 한 달도 기다려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제출을 잘 못해서 기각되는 경우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요 실사 통지를에 대한 안내는 이렇고요. 혹시 이제 심사 사건이라든가 분쟁 사건 진행하시는 그런 이제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분들께서는 이제 저한테 연락을 따로 주시면 제가 궁금하신 부분은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아닌데 사실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안내문 하나 이렇게 받으셔도 이 3장짜리 안내문 하나에도 어떤 내용인지 막 궁금하셔가지고 또 걱정되셔가지고 연락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다라는 내용인 거고 여기에 이제 좀 지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해야 될 부분만 조심해서 잘 받으시면 실사 통해 가지고 하자 판정을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본 게시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